네, 안녕하세요. 4월 13일 월요일 두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작을 할까요?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뭐 리뷰는 아니고요. 이제 필요해서 좀 적어 놓을게요. 아, 얘가 또 왜 안 되지? 자, 우리 4월 13일 이제 첫 번째 수업 시간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수업 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됐어요. 자, 이제 해볼게요. 자, 우리 이제 뭐 했냐면은 베르누이 시행을 이제 베르누이 분포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 지금은 이항 분포에 대해서 하는데, 이항 분포라는 것은 어떤 확률 변수가 된다 안 된다, 뭐 성공이다 실패다, 이런 베르누이 시행을 여러 번 했을 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이항 분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이항 분포는 베르누이 트라이얼을 몇 번이나 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많이가 도대체 몇 번이나 했느냐, 그래서 n하고 여전히 성공의 확률 p가 중요한 모수가 되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생긴 확률 변수들을 다 모아 놓으면 무엇이 되냐면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데요. 이 확률 질량 함수는 성공의 확률이 p니까 성공을 몇 번이냐면 x번 하거든요. 한편 성공이 p면은 실패는 1-p잖아요. 그러면은 전체가 n번 하니까 실패는 몇 번 하냐면 n-x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성공이 배치되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실패는 이제 배치가 될 건데, 성공이 배치되어 있는 위치에 따라서 경우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공이 배치되어 있는 형태에 따라서 다 다른 경우를 우리가 고려를 해주면 n번 중에 n개 중에 x개를 뽑는 x개를 이제 고려해주는 그런 확률 이제 경우의 수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를 가지는 확률 분포를 우리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시작을 해서 중간에 다시 녹음을 하기가 싫어서 그냥 할게요. 자, 한편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는 확률 분포를 생각을 하면 코로나는 아닌데 평균하고 expected value로 이제 대표가 되는 평균하고 그 다음에 분산을 우리가 되게 좋아한다기보다 꼭 반드시 이제 무슨 이유 때문에 계산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지금 계산을 할 거예요. 한편 x가 이제 복잡하니까 이렇게 씁시다.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면 이 x는 평균이 p이고 그 다음에 분산이 p의 1-p임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이제 베르누이를 몇 번이나 했냐면 되게 많이 하면, 즉 n번 하면은 그것이 이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 그랬으니까 x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일 때는 평균은 np이고 분산은 np의 1-p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그런 평균과 분산이 나왔을 때는 사실은 중요한 여러 가지 유도를 통해서 그런 식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식이 증명이 우리 교재에 되어 있는데, 증명 자체가 조금 불친절하게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넘어가는 과정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한번 이 평균과 그 다음에 분산을 유도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유도를 하러 가는데, 이 유도를 하기 전에 요거 우리 한번 요거 좀 고등학교 때 배운 건데 요거 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우리 이항 정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항 정리가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이 쉬운 건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x 더하기 y의 제곱 해봅시다. 와, 자, x의 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의 제곱이죠. x 더하기 y의 3승 해볼까요? 얘는 x의 3승 더하기 3x의 제곱 y 더하기 3xy의 제곱 더하기 y의 3승이죠. 하나만 더 해봅시다. x 더하기 y의 4승은 어떻게 생겼나요? x의 4승 더하기 4x의 3승 y 더하기 6x의 제곱 y의 제곱 더하기 4xy의 제곱 더하기, 말을 잘못했어요. 4xy의 3승 더하기 y의 4승, 이렇게 생겼죠. 얘네들의 개수를 한번 볼게요. 얘네들의 개수를 보면 제곱을 했을 때 개수는 1, 2, 1, 3승을 했을 때 개수는 1, 3, 3, 1, 그 다음에 4승을 했을 때 개수는 1, 4, 6, 4, 1, 이러면서 뭔가 시스테믹한 어떤
뭐랄까 규칙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시스테믹한 규칙이 있는데 여기에서 항들을 보면 뭐 x의 제곱, x 곱하기 y, 뭐 y의 제곱 이런 것들을 보면 x의 제곱은 x의 제곱 곱하기 y의 0승인 거죠. 뭐 y의 3승은 x의 0승 곱하기 y의 3승인 거잖아요. 즉 이 항들은 전부 어떻게 생겼냐면 x를 k승이라고 한다면 y는 전체 n-k승 이렇게 생긴 애들이잖아요. 얘네들을 지금 다 더했잖아요. 그런 항들을 다 일일이 더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한 애들이 무엇이냐면 x 더하기 y를 n승을 한 것이 이렇게 더한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단순히 더하지는 않았잖아요. 단순히 더한 것이 아니고 앞에 1, 2, 1, 뭐 1, 3, 3, 1, 1, 4, 6, 4, 1이라는 개수가 붙어 나가는 거잖아요. 이 개수를 자세히 잘 살펴보면 얘는 뭐냐면 n개 중에 k개를 뽑아내는 조합의 가지수예요. 그것이 개수로 가서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한편 우리가 n 컨비네이션 k라는 조합은 어떻게 계산이 된다는 사실을 압니까? n 팩토리얼을 k 팩토리얼하고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k 팩토리얼로 나누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컨비네이션 계산이라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 이항 정리를 식을 이제 단계 맞춰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모양이 되도록 맞춰가고 있는 건데 그런 이제 설명 없이 저렇게 식만 딱 제공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보기에 좀 불친절한 증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찾아 나가 보죠. 우리 첫 번째로 뭐 하냐면은 아까의 첫 번째로 뭐 하냐면은 expected value, 즉 평균을 계산을 해볼게요. 이제 얘는 정의에 의해서 x 곱하기 fx 이렇게 생겼잖아요. x는 확률 변수 x인데 fx는 누구냐면 확률 질량 함수잖아요. 우리는 이것의 확률 질량 함수를 이미 구한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의 확률 질량 함수를 n 컨비네이션 x에 p의 x승에 1-p의 n-x승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한편 이때 x라는 애들은 누구냐면 성공한 횟수잖아요. 그런데 몇 번이나 했을 때 성공했냐면 n번 한 것 중에 x번 성공한 거니까 x는 한 번도 성공을 못할 수도 있고 한 번, 두 번 성공할 수도 있지만 최고로 많이 성공하면 n번까지 가는 그런 성공이겠죠. 그죠? 따라서 이 식을 이제 전체적으로 시그마 서메이션을 잘 써보면 시그마 서메이션 x는 0부터 n까지 x의 n 컨비네이션 x에 p의 x승에 1-p의 n-x승 이렇게 간다는 사실을 알아요. 한편 이 x라는 애는 한편 이 x는 0이라는 애는 여기 0 넣으면 다 0 돼버려서 있으나마나 의미가 없는 0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제로부터 가는 거지만 원래는 제로부터 가는 의미적으로는 제로부터 가는 거지만 0은 있으나마나 상관이 없으니까 1에서부터 n까지 x n 컨비네이션 x p의 x승에 1-p의 n-x승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좀 바꿔 볼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얘기를 할 즉 이항 연산의 모양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고 싶으냐면 다음과 같이 하고 싶어요. x는 1부터 n까지 이 p의 x승을 p의 x-1승으로 하고 싶고요. 1-p승은 p의 n-x승은 그대로 이렇게 가져올게요. 자, 그러면은 이 p에다가 x를 하나 뽑았으니까 이 꼴이 되려면 여기 x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x 곱하기 이제 p가 한 개 모질라니까 p 이렇게 해주면 될 거잖아요. 그죠? 이러면 서로 같죠. 여기에다가 n 컨비네이션 x를 써주면 같을 텐데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얘를 n-1 컨비네이션 x-1로 놓고 싶어요. 그러면 서로 명백히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만큼 같지 않은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얼마만큼 같지 않냐면은 이제 알람 울린 게 아니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TMI야, TMI. 어쨌든 이제 얼마만큼 같지 않은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n 컨비네이션 x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n 팩토리얼을 x 팩토리얼하고 n-x 팩토리얼로 나눠준 것처럼 이렇게 처럼 생긴 게 이게 정의잖아요. 그죠? 한편
n-1 컨비네이션 x-1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n-1 팩토리얼을 x-1 팩토리얼하고 n-x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이제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같기를 원하거든. 이게 같기를 원하거든. 이게 같기를 원하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얘가 n 팩토리얼이 랑 같으려면 얼마나 모질라? n개가 모질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서로 같으니까 x 팩토리얼하고 x-1 팩토리얼은 얼마만큼 차이가 있어요. 여기다가 x 곱해주면 x 팩토리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같으려면 즉 n-x하고 컨비네이션 n-1 컨비네이션 x-1이 서로 같으려면 얼마만큼 차이가 있냐면 x분의 n을 곱해주면은 서로 같아져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우리가 같게 해주고 싶어서 얘는 어차피 같은 거고 여기에 x를 하나 p를 하나 뽑았으니까 여기로 두고 x는 그대로 두고 얘네를 이렇게 바꿨으니까 여기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냐면 x분의 n을 곱해주면 서로 같아질 거예요. 한편 우리는 이제 우리 약분 좀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x하고 x는 지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한편 이 시그마 서메이션은 어디에 걸리냐면 x한테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x한테만 걸리니까 지금 얘의 영향을 받는 애는 이런 애들이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n하고 p는 상수라서 바깥으로 뽑혀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식을 다시 쓰면 어떻게 생겼냐면 시그마 서메이션 앞으로 np를 뽑아주고요. np를 뽑아주고 시그마 서메이션 x는 1부터 n까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요만큼 살아남아 있죠. 그래서 n-1에 컨비네이션 x 빼기 1 하고 그 다음에 p의 x-1승에 1-p의 n 빼기 x 요렇게 이제 써주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볼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x 빼기 1을 사실은 아까 뭐라고 썼나요? 아까 제가 2학년 연산할 때 이거 K로 썼으니까 K라고 하면 좀 쉬운데 우리 그거에서 우리 PPT에서 J라고 제가 아마 지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얘도 J로 이렇게 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놔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거 우리 PPT 제가 아마 J로 놨었을 거니까 이거를 J로 한번 둬 볼게요. 이렇게 이제 J로 이렇게 둬요. 그러면은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부터 N까지 가잖아요. 그 X가 1로 가면은 J는 0이죠. 그 다음에 X가 N이면은 J는 N-1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X-1을 J로 치환을 하면 이 식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NP는 그대로 두고요. 시그마 서메이션에 x는 1부터 n까지니까 j는 아까 얘기했지만 0에서부터 n-1까지잖아요. j는 0에서부터 n-1까지 그 다음에 n-1에 x 빼기 1을 j라고 뒀으니까 j에 p에 x 빼기 1을 j로 뒀으니까 j승에 1-p에 그 다음에 n에 x는 j 더하기 1이니까 빼기 x 했으니까 n 빼기 j 빼기 1 요렇게 생겼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 2학년 연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싶겠지만 우리가 지금 요 위에 지금 써놨으니까 요거를 다시 리콜 한번 해볼까? 아까 제가 아마 K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습적으로 K로 하거든요. 그래서 x 더하기 y의 n승은 시그마 서메이션 k는 0부터 n까지 n 컨비네이션 k 그 다음에 x의 k승 그 다음에 y의 n-k승 요렇게 생겼는데 얘를 지금 잘 따져보면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요 식에다가 p하고 이제 지금 얘는 n승을 까지 갔으니까 n까지 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엇에 n-1승까지 가면 이게 다 n-1이 될 거 아니야 지금. 그지? 그러니까 이 np를 뺀 이 뒤의 식은 사실은 어떻게 생긴 식이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p 지금 x 더하기 y인데
x, y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p, x, y인데 x 더하기 y니까 x, y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우리는 p, 1-p 이렇게 갔으니까 얘는 사실은 p 더하기 이제 x 역할이죠. 그 다음에 1-p, y의 역할이죠. 1-p를 어디까지 갔냐면 n-1까지 더한 거예요. 아니, 곱한 거예요. 이렇게 곱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풀어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거 한번 요 식에 맞춰서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은 이거를 잘 하면은 시그마 서메이션 우리는 이제 J로 하기로 했으니까 K가 아니고 뭐 J로 나 K는 하나로 통일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PPT를 그렇게 작성을 했네요. 어쨌든 J는 0부터 n-1까지 가자. n-1까지 가잖아. 그지? 그 다음에 n-1까지 가고 n-1까지 가고 j까지 가기로 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p 역할을 누가 한다고? x 역할을 누가 한다고? p가 한다고. 그래서 p에 자, 그래서 j. 그죠? 자, 그 다음에 y 역할을 누가 한다고? 1-p. 그러니까 1-p에 지금 n 빼기 j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n-1이잖아요. 그러니까 n-1 빼기 j 이렇게 하면은 누구하고 지금 똑같아집니까? 누구하고 똑같아지냐면 이 식하고 이 식이 지금 똑같은 식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사실은 이 식은 사실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는 n 곱하기 p에 사실은 요 뒤가 누구냐면은 p 더하기 1-p 자체를 n-1승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 되게 허무하죠. 요거를 하면은 얘 뭐 어떻게 됩니까? 1 돼 버리잖아요. 따라서 얘는 n 곱하기 p에 뭐 1의 n-p 승이라서 따라서 얘는 n 곱하기 p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이 이꼴을 쭉 따라 올라가면은 이 이꼴을 이 이꼴을 쭉 따라 올라가면 누구를 찾는 거였냐면 expected value를 찾는 거였거든요. 즉 따라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expected value는 np임을 증명을 했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하나도 없이 평균을 이렇게 유도를 해놨어요. 왜 얘를 뽑았지? 얘가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이제 설명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잘하는 친구들은 뭐 이해가 쉽겠지만 또 일부 학생들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서 제가 참 알록달록하게 했네요. 알록달록하게 유도를 했습니다. 자, 한편 그러면 이항 분포의 분산을 한번 유도를 해볼까요? 분산 완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숙제로 내줄까? 숙제로 내주면 되게 싫겠죠. 네, 숙제로 내줄까요? 내적 갈등. 자, 그냥 제가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즘 그 숙제가 많다면서요. 다들 그거여서 출석 과제 숙제가 많아서 제가 그냥 할게요. 자, 우리 뭐 했냐면은 우리는 지금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하고 있다.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은 베르누이 트라이얼을 여러 번 한 애들의 분포이다. 그렇게 해서 확률 질량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nx에 잠깐만, 확률 질량 함수는 그러니까 pj 막 이렇게 했으니까 헷갈렸어요, 제가. 자, 얘의 확률 질량 함수는 n에서 x개를 뽑아서 n개 트라이얼을 했는데 x개 성공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성공의 확률이 p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성공을 x번 하고 그다음에 실패를 n-x번 한 것이 얘의 확률 질량 함수죠. 한편 이제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 무슨 이유 때문에 되게 중요한 평균은 np이고 그 다음에 지금 네 번째 분산을 유도하러 가요. 분산도 우리 교과서에는 이렇게 유도가 예쁘게 잘 돼 있어요.
유도가 잘 돼 있는데 굉장히 좀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서 왜 저렇게 유도가 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냥 저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의 계산은 expected value x의 제곱 빼기 expected value x 자체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거를 알아요. 지금 이 expected value가 NP임을 알아요. 그래서 이 분산이라는 것은 이 x 자체의 제곱 빼기 그러니까 이 x의 제곱 빼기 2x의 제곱인데 2x가 지금 np니까 np의 제곱인 것을 알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만 계산해 주면 되냐면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되잖아요. 자, 이제 요거 배울 때 우리 어떻게 배웠나요? 다음과 같이 배웠죠. expected value라는 것은 시그마 서메이션 x 곱하기 fx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원래 확률 질량 함수여서 x의 영향을 받아서 당연히 계산이 됐겠지만 지금 얘를 계산하는 상황에서는 얘는 0.18이니 0.36이니 하는 확률 값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x의 영향은 현재 상태로는 누구만 받냐면 얘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x가 제곱이면은 여기도 제곱이고 달이면은 달이고 별이면 별이고 그렇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될 것이냐면 시그마 서메이션의 x의 제곱의 fx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편 우리가 이것의 확률 질량 함수도 알잖아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확률 질량 함수도 알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x의 제곱에 그대로 오고요. 얘의 확률 질량 함수 n 컨비네이션 x에 p의 x승에 1-p의 n-x승 요렇게 이제 오면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계수를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 이게 못하지는 않지만 못하지는 않아요. 또 어떻게 하면은 복잡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잡해.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어려워요. 계산이 어렵다 합시다. 그래서 이 x의 제곱을 직접 계산하는 전략을 버리고 뭘 계산하냐면은 이렇게 계산을 할게요. expected value x 곱하기 x 빼기 1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뜬금없죠. 근데 이거 우리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풀면 expected value x의 제곱 빼기 x잖아. 그지? 우리 expected value의 성질 배웠을 때 a의 2의 x 더하기 b의 2의 y 이런 식으로 괄호가 풀린다는 것을 배웠었잖아요. 따라서 얘는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2x의 제곱 빼기 2x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필요하냐면 2x의 제곱만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은 이 식을 결국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이 분산이라는 것은 2x의 제곱 빼기 2x 전체의 제곱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어려워서 계산을 못 하겠으니 얘 대신에 2x 빼기 1을 일단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없던 2의 x의 제곱이 빼져 있으니까 얘 때문에 그거를 2의 x를 더하고 그 다음에 빼기 2x 전체의 제곱을 해주겠다. 이런 이제 전략을 취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전략을 취하면 우리가 expected value는 아니까 얘의 값도 np임을 알고 얘의 값도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값만 계산하면 우리가 이것의 분산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를 하면 되냐면은 그냥 얘만 찾으면 되겠어요. 이 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expected value x 곱하기 x 빼기 1을 계산을 하는 거니까 이 expected value는 시그마 서메이션 x 곱하기 fx인데 여기 별 들어가면 여기도 별, 여기 달 들어가면 여기도 달, 여기 x 곱하기 x 빼기 1 들어가면 여기도 x 곱하기 x 빼기 1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충분히 얘기를 했죠. 지난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 잘 듣고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공 x라는 것은 성공이니까 0, 1
한 번도 성공 안 할 수도 있고 한 번 성공할 수도 있고 두 번 성공할 수도 있고 결국 n번까지 성공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시그마 서메이션 x는 0부터 n까지. 자, 원래 expected value라는 것이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쓸까요? 원래 expected value라는 것이 왜 안 써지나? 잠깐만요. 자, 써볼까요? 자, 원래 expected value라는 것이 시그마 서메이션 x 곱하기 fx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 대신에 우리 이렇게 써볼게요. 이 x 대신에 얘가 별이면 얘도 별, 얘가 x 곱하기 x 빼기 1이면 얘도 x 곱하기 x 빼기 1이니까 x 곱하기 x 빼기 1의 fx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자, 이렇게 생기면 얘는 x는 0부터 n까지 x 곱하기 x 빼기 1의 확률 질량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n 컨비네이션 x의 성공은 x번 하고 실패는 n-x번 한다. 이렇게 이제 썼잖아요. 그래서 요식은 요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한편 x는 0부터 0, 1, 2, 3 이렇게 나가는 거긴 하지만 0이어서 0을 넣으면 얘가 전부 다 0이 되고 x가 1이어서 1을 넣으면 얘가 0이 되면서 다 0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실제로는 x는 2부터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1, n 컨비네이션 x, 그 다음에 p의 x승, 1-p의 n-x승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다 완전 지금보다 다 똑같아. 그냥 이항 분포의 형태가 나오도록 그냥 다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 x는 2부터 가는 거니까 x 빼기 2의 식이 나오도록 지금 고치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고칠 거냐면 자리가 없네요. 제가 너무 자리를 과하게 썼군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래도 뭐 그냥 한번 써봅시다.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요, x 빼기 2를 뽑아낼 거야. 그러면은 시그마 서메이션에 x는 2부터 n까지 가고요. 일단 p를 x 빼기 2로 만들고 싶거든. 그러면 어떻게 줘야 되겠어요? 이거 멀쩡한 p의 x승을 p의 x 빼기 2로 만들어 줬으니까 조금 멀리 있을까요? 우리 자리가 너무 없어서 좀 지우고 위로 제가 자리를 너무 조그맣게 해가지고 지금 쓸 게 너무 많아서 조금 다 지워 봅시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다 돌려서 다시 보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사실 그 동영상에 리뷰를 좀 하잖아요. 막 앞에 좀 설명하잖아요. 그걸 어느 선생님이 듣더니 왜 그러냐고, 애들 다 돌려서 본다고, 돌려서 듣는다고, 리뷰할 필요가 없다고. 근데 이제 직업병인 거지, 리뷰를 하는 게. 자, 이제 다시 볼게요. 자, 우리 그냥 필요한 내용만 좀 짧게 좀 적어 볼게요. 우리는 분산을 계산을 한다. 내 분산은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이 계산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2의 x에 x 빼기 1에 그다음에 없던 2의 x가 빼졌으니까 더하고 빼기 2x 자체를 제곱을 한다. 요렇게 계산을 하는데 얘는 np고 얘는 np의 제곱임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얘만 계산하면 결국 되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계산을 했더니 expected value x에 x 빼기 1을 계산을 했더니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x는 원래 0부터 가야 되는데 의미가 없어서 2부터 n까지 가고 x에 x 빼기 1에 nx에 p의 x승에 1-p의 n-x승 이렇게 간다는 사실을 지금 알았단 말이에요. 이 2부터 가기 때문에 x 빼기 2승으로 맞춰주고 싶어. 그래서 이제 x 빼기 2승으로 맞춰줄게요. 그러면 시그마 서메이션 x는 2부터 n까지 이렇게 가고요.
px를 멀쩡하던 px를 px 빼기 2로 만들어. 그러면은 p의 제곱을 앞에다 곱하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1-p는 p의 n-x 승은 그대로 둘게요. 자, 그리고 원래 x 곱하기 x 빼기 1은 있었으니까 그대로 두고요. 자, 우리 뭐를 맞출 거냐면은 다음과 같이 맞출 거예요. 뭐를 맞출 거냐면 얘를 이제 n 컨비네이션 x 멀쩡하게 잘 있던 애를 n 컨비네이션 n 빼기 2 컨비네이션 x 빼기 2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했던 거랑 완전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개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아까 얼마만큼 차이가 났었어요? x분의 n만큼 차이가 났었잖아요. 그랬으면은 지금은 뭐분의 뭐만큼 지금 차이가 나냐면은 x 컨비네이션이니까 팩토리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얘하고 얘의 차이는 x 팩토리얼이냐 x-2 팩토리얼이냐 이만큼의 차이니까 얼마만큼 곱해줘야 되냐면은 원래 팩토리얼로 만들어 주려면 x 곱하기 x 빼기 1 이제 있던 놈을 없앴으니까 얘가 살아남아야 될 것이고 분자가 n 팩토리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n-2 팩토리얼을 부터 이제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n 팩토리얼이 되기 위해서 모질란 점은 n 곱하기 n-1이 모질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까지 써줬으면 얘는 다 똑같은 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왕년에 약분 좀 하던 사람들이라 약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 없어지겠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상수하고 상수가 아닌 애들을 좀 나누어서 바깥으로 뽑아내 봅시다. 얘는 누구가 도냐면 x가 도는 거잖아. x한테만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이 시그마 서메이션은. 그러니까 n하고 n 빼기 1 얘네들은 그냥 앞으로 뽑아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x가 있으니까 못 뽑아내. 얘네들은. 그렇지만 얘는 x가 없으니까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p의 제곱 요까지 뽑히고 x는 2부터 n까지 그 다음에 n 빼기 2 컨비네이션 x 빼기 2에 p의 x 빼기 2승 그 다음에 1-p의 n-x승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똑같이 이제 만들어주고 싶어. 근데 이제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뭘 하고 뭐랑 만들어주고 싶으냐면 p하고 1-p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x 빼기 2를 j2로 치환을 할게요. 그래야 0부터 돌릴 거 아니야. 지금 그 2학년산의 식에 맞출 거 아니에요. 그래서 x 빼기 2를 j2로 치환을 할게요. 자, 이렇게 치환하면 요 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n 곱하기 n-1의 p의 제곱은 그대로 올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2부터 가는데 x 빼기 2가 j니까 j는 0부터 돌리는 우리의 이제 의도가 맞는 거죠. 돌고 그 다음에 x가 n까지 도니까 j는 n 빼기 2까지 돌리겠죠. 그 다음에 얘는 n 빼기 2고요. 그 다음에 얘를 j로 치환하기로 했으니까 j. 그 다음에 p에 얘를 j로 치환하기로 했으니까 j. 그 다음에 1-p에 누구냐면은 x가 j 더하기 2니까 n 빼기 j 더하기 2니까 x 빼기 j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겠죠. 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요 뒤에 식은 그냥 뭐 더 이상 그렇게 맞추지는 않을게요. 요 뒤에 식은 어떻게 생긴 거겠어요? p하고 더하기 그지? x 그다음에 y 그다음 1-p를 몇 승을 돌린 거겠어요? n-2승을 돌린 거겠지. 그래서 얘는 n-2승을 한 거죠. 즉, 이 식은 이 expected value 이 식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n 곱하기 n-1 곱하기 p의 제곱에 이 전체 뒤가 누구냐면 이 전체 뒤가 누구냐면 요렇게 생긴 애예요. 그러니까 얘는 p에 1-p에 n-2승을 이렇게 이제 더해서 제곱을 한 거죠. 한편 뭐 이까지 왔는데 너무 허무하지만 얘는 1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1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따라서 요 식은 n 곱하기 n-1의 p의 제곱인 거예요. 우리 지금 뭘 계산했냐면 얘를 계산한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애초에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것은
분산을 계산하고 싶은 거죠. 분산은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자니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치기로 했냐면 x에 x 빼기 1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없던 애가 2x가 빼졌으니까 이걸 2x를 더하고 그죠? 그 다음에 빼기 2x 전체에 제곱을 하기로 했잖아요. 한편 얘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n에 n-p에 아니 1에 p의 제곱, 왜 잘 안 써진다 그죠? p의 제곱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가. 얘는 누구냐면 더하기 np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빼기 n의 제곱, p의 제곱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생겼냐면은 뭐 다 더하고 빼고 그러면은 n의 제곱, p의 제곱 빼기 n p의 제곱 산수를 못하겠다. 빼기 n의 제곱, p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np를 묶어주면 1-p가 되나요? 됐네요. 그래서 분산은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도를 했어요. 이거 왜 유도를 다 하냐면 여러분들을 뭐 제가 뭐 굉장히 내가 힘들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책에 증명이 너무 힘들게 돼 있어서 좀 다 풀어서 제가 증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 괴롭히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한편 이게 이제 PPT로 변환이 되면서 이게 지금 다 지금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항은 그냥 뭐 외우는 스킬이라 할까? 뭐 어쨌든 그래서 평균은 NP이고 분산은 어차피 독립으로 뽑았으니까 NP의 1-P이다. 이것을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한 슬라이드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지금은 이 슬라이드는 하나도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나중에 중요해져서 그림을 좀 볼게요. 이게 막 다 깨져버려 가지고 이항 분포는 성공 확률 P가 0.5이면 평균이 어떻게 생겼냐면 NP 즉 2분의 N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 성공 확률 P가 0.5니까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NP면은 N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N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분포를 가지고 P와 N의 크기에 따라 모양이 결정된다. 뭐 그랬어요. 그래서 세 가지 경우에 대한 이항 분포가 있는데 지금 얘가 N은 10번을 했는데 성공의 확률은 뭐 0.1이야.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좀 떨어지죠. 그러면은 한쪽으로 되게 치우쳤어요. 중점을 연결해서 꺾은 선 그래프를 그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 다음에 N은 10번이고 성공의 확률이 딱 50%야. 2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중점 연결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렸다 생각하면 요런 모양이 되겠네요. 네, 그런데 10번 말고 좀 많이 해서 20번 했어. 그랬더니 되게 약간 스무스한 그런 우리가 평소에 좋아하는 이렇게 종 엎어놓은 모양처럼 생겼네요. 그래서 그냥 모양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만 한번 봤어요. 나중에 중요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제 한번 보죠. 암이 초기 진단되었을 경우에 3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80%라고 해요. 생존 아니면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베르누이 트라이얼의 어떤 그 스멜이 막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암이 초기 진단되었을 경우 3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80%래요. 그럼 생존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보면 성공의 확률이 0.8이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실패의 확률은 20%, 0.2가 되겠죠. 생존 아니면 사망이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걸 100명한테 했대. 오, 벌써 X는 베르누이 아니고 바이노미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바이노미알이면서 몇 명한테는 했냐면 100명한테 했으니까 N은 100이고요. 성공의 확률은 80%라 그랬으니까 0.8 이렇게 생긴 거네요. 그죠? 이럴 때 뭘 물어봤냐면 암이 초기 진단되었을 경우 3년 이상 생존한 환자의 수의 평균과 분산을 계산을 하래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내가 3년 이상 생존한 환자를 세봤어? 내가 어떻게 알아 싶겠지만 확률 분포 모형 아래에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계산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얘가 베르누이 분포 바이노미알 분포를 이룬다 하면 우리가 이것의 expected value 즉 평균은 어떻게
다는 것을 아냐면은 NP임을 알잖아요. 왜? 바이노미알이니까. 근데 지금 N이 뭐냐면 100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P가 뭐냐면 성공 확률이 0.8이라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80 평균이 8이겠네요. 그래서 3년 이상 생존한 환자 수의 평균은 80이야. 자, 그런데 분산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N 곱하기 P의 1-P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N은 어떻게 생겼냐면 100이고 그 다음에 P가 0.8 그 다음에 1-P가 0.2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분산은 16명을 상관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그 문제적 복잡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 요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이 예제, 요거 이제, 원래는 이 예제를 시험에 좀 내는데, 이번 학기에는 아마 시험에 제가 되게 즐겨 내거든요. 이 문제를. 근데 이번 학기는 사실 거의 오픈북 아닙니까? 오픈북. 그래서 이거를 뭐 내는 게 의미가 없어가지고, 아마 내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낼지도 모르고, 뭐 아직 출제를 안 해서 제 마음을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요 문제는 좀 복잡해가지고 조금 학생들이 힘들어하니까 같이 한번 잘 읽어보죠. 문제를 일단 읽어보자. 각 아이가 남자 또는 여자일 확률은 0.5씩이다. 그렇겠죠.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일 확률하고 여자일 확률이 0.5씩이겠지. 그치? 그런데 6명의 아이를 가진, 그러니까 한 집에 애는 6명씩이야. 아이를 가진 5가족 가운데, 근데 여기서 각 아이가 남자 또는 여자일 확률은 0.5씩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얘 지금 베르누이 트라이얼의 느낌이 확 오는데 6명의 아이를 가진 5가족 뭐 이랬으니까 어쨌든 n이 1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하고 뭔가 관계가 있을 거라는 것이 확 느낌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럴 때 5가족 가운데 4명 이상의 딸들을 가진 가족이 3가족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말도 너무 복잡하죠. 뭐 근데 저는 학기마다 계속 보니까 크게 복잡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이제 그래서 각 아이가 남자 또는 여자일 확률은 0.5씩이에요. 6명의 아이들을 가진 5가족 가운데, 그러니까 한 가족이 하나, 둘, 셋, 넷, 5가족이 있어. 근데 이 집당 다 애가 6명씩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애가 6명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6명씩 있거든요. 6명의 아이를 가진 5가족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물어본 거는 뭘 물어봤는지 보자. 5가족 가운데 4명 이상의 딸들을 가진 가족이 3가족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명백히 처음 시작이 베르누이 트라이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명백히 뭐 애도 6명이고 막 이러니까 또 가족도 5가족이니까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래서 X는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이란 말이에요. 근데 물어보기를 뭘 물어봤냐면은 3가족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probability x가 3가족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그래서 그럼 probability x가 3가족이라는 거는 x는 가족은 5가족이니까 x는 3가족, 그 다음에 이상이니까 4가족. 제가 이 꼬리를 더하기라고 했죠. 이제 3가족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x는 3가족, x는 4가족, x는 5가족, 요까지 이렇게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은 뭐가 궁금하냐면 다음과 같은 것이 궁금한 거죠. 지금 이제 궁금한 것은 딸들을 가질 이제 5가족 가운데 4명 이상의 딸들을 가질 가족이 3가족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3가족 이상일 확률은 어디서 우리가 지금 확인을 했냐면은 요거를 이제 구해야 되는 것이고, 이 디스트리뷰션은 뭐냐면은 5가족 가운데 4명 이상의 딸의 확률을 말하는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NP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가 N은 몇이냐면은 5가족 가운데 4명 이상 딸이니까 가족 자체는 5이야. 근데 지금 이 probability는 무슨 probability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딸이
4명 이상이 있을 probability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딸이 4명 이상일 확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몰라. 그죠? 그래서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찾으러 가볼게요. 이건 또 이제 어떻게 찾을 것이냐 잘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이 probability를 찾아야 되는데 이 probability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4명 이상이야. 근데 누가? 딸이 4명 이상이야. 딸이라는 건 딸 아니면 아들이니까 베르누이 츄라이얼이잖아요. 베르누이 츄라이얼에 어쨌든 4명 이상이라는 거니까 여러 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이노미알이잖아요. 아, 얘네도. 근데 지금 여기에서 5가족 중에 4명 이상의 딸에 대한 확률 변수를 x라고 뒀으니까 더 이상 x라고 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y라는 변수를 둘게요. y라는 변수도 바이노미알 츄라이얼을 따라요. 근데 이 바이노미알 츄라이얼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4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probability는 y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4명 이상인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즉 우리는 y는 4도 구해야 되고요. 더하기 y는 5도 구해야 되는데 이 y가 누구냐면은 딸이잖아. 그지? 근데 애가 지금 총 몇 명이라 그랬냐면 전부 다 6명의 아이를 가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딸이 4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고 딸은 6명일 수도 있지만 더 이상은 가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확률은 뭐냐면 딸이 4명 이상일 확률이야.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딸이 4명 이상일 확률이잖아요. 그럼 이 딸이라는 딸들이 가지는 분포가 뭐냐면은 바이노미알 분포인데 이 바이노미알 분포는 어떻게 됐냐면 몇 가족이나 말을 잘못했어요. 몇 명이나 딸일 수 있어요. 총 시도는 6명 왜냐면 한 집에 애가 6명이니까 6명 할 수 있잖아요. 6명 할 수 있는데 다른 거는 딸 아니면 아들은 0.5씩의 확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딸이 성공의 확률이지. 그래서 딸의 성공의 확률은 2분의 1 이렇게 된 거잖아요. 즉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는 각 아이가 남자 또는 여자일 확률이 0.5씩에 뭐 그래요. 그렇겠죠. 6명의 아이들을 가진 5가족 가운데 4명 이상의 딸들을 가질 가족이 3가족 이상의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찾아야 되는 거는 일단은 3가족 이상일 확률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3가족 이상일 확률을 찾아요. 근데 이 3가족 이상인 거는 베르누이 츄라이얼이기는 한데 어떤 베르누이 츄라이얼이냐면 가족이 3가족 이상인데 가족은 전체가 몇 가족이냐면 5가족이거든. 그러니까는 애는 5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찾아야 되는 확률이 뭐냐면은 4명 이상의 딸을 가지는 그런 확률을 찾아야 되니까 가족 중에 4명 이상의 딸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확률을 지금 찾아야 될 거거든. 그러니까 딸이 4명 이상일 확률을 여기서 찾아야 될 거거든요. 근데 못 찾잖아. 그지? 그래서 이 딸이 4명 이상이 되는 확률을 다시 따로 찾는 거예요. 그러면 딸이 4명 이상이 되는 확률은 어쨌든 4명 이상인 거 4명 이상인 걸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혼잣말을 많이 하니까 뭔가 이게 수업 시간에는 서로 소통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혼자서 계속 1시간을 떠드니까 목에 뭐가 자꾸 걸리고 그러네. 어쨌든 감기는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4명 이상인 걸 찾아야 되는데 이건 딸 아니면 아들이니까 또 애는 6명이니까 바이노미알인 건 알거든요. 그래서 분포는 바이노미알인데 딸 아니면 아들이니까 2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아 나가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궁금한 거는 뭐냐면 얘가 궁금하지만 일단 이걸 알아야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계산은 뭐부터 하냐면은 얘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볼까요? 첫 번째 y라는 변수는 바이노미알을 따라요.
애는 6명이고 6명 중에 딸일 확률은 2분의 1이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원래는 6가지 6이 이제 상한이고 6번 한 거고, 그러니까 딸 아니면 아들의 시행을 6번 한 거고 딸일 확률이 2분의 1인데 우리는 그 중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 딸이 4명 이상 일 확률을 찾아야 되니까 4명 이상일 확률을 찾는 거죠. 근데 지금 딸은 제일 많이 나와도 6명이거든. 그러니까 4명, 5명, 6명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probability Y는 4를 한번 해볼까요? probability y는 4를 하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얘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니까 6명 중에 4명을 뽑는 거고, 성공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4고, 그 다음에 실패도 1-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이 또 2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요렇게 2분의 1이 6번, 마찬가지로 5도 똑같고 6도 똑같고 이런 거죠. 우리는 계산기가 필요한 과목이잖아요. 물론 손으로 계산해도 돼요. 자, 한편 원래 우리가 이제 그 대면 시험을 봤으면, 이제 다 같이 모여갖고 시험을 봤으면 요거까지 했으면은 성적은 다 안 나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컨비네이션, 그러니까 저기 조합 계산하는 식까지 썼으면 성적은 다 나가고요. 요렇게 이제 계산기를 잘못 두드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답은 꼭 똑같지 않아도 다 감안해서 채점을 했는데, 요번에는 좀 다르잖아, 그치? 요번에는 우리가 시간도 충분하고 이틀이나 이제 시간을 줄 거고 막 그러니까, 시간도 충분하고 막 그러니까 어쨌든 어머, 이게 50분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그래도 요 문제까지는 해봅시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뭐 문제를 뭐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것도 좀 많이 낼 생각인데, 문제도 끝까지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4명 이상의 확률이 딸이 4명 이상일 확률을 지금 계산을 했잖아. 뭐라고? 계산해보면 32분의 11이래. 그러니까 이게 32분의 11이에요. 즉, 또 하나의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바이노미알인데 5가족이고요. 자, 그 다음에 딸이 4명 이상일 확률은 32분의 11의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뭘 계산을 해야 되냐면은 3가족 이상일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가족 자체가 5가족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3가족 이상인 거는 3, 4, 5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한편 분포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3만 한번 계산해 볼까요? 5가족 중에 3가족을 이제 뽑는데 성공이 딸이 4명 이상인 게 성공이거든. 그러니까 32분의 11이 지금 3번 있고, 실패는 32분의 11을 1에서 뺀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32분의 21은 5 빼기 2니까 5 빼기 3이니까 2 이렇게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요렇게 3개일 때 4개일 때 일일이 계산을 하면 전체 확률은 22.6이 나온다 이거예요. 됐죠? 근데 이게 지금 사실, 그래서 저기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끝내는 차원에서 그냥 요거 좀 이야기를 합시다. 이항 분포는 가법성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별게 아니고요. 정말 별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가법성 이러니까 뭐 되게 있어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확률 변수 x와 u와 v가 서로 독립이에요. 그 다음에 np도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고요. np도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러면은 u 더하기 v의 분포는 그냥 요 하나로 합해서 n 더하기 np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 토요일날 화장품을 샀는데 남자도 살 수 있고 여자도 살 수가 있는 거죠. 일요일도 남자도 살 수 있고 여자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 아니면 여자니까 이거는 명백히 베르누이 주라이얼이잖아요. 베르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토요일도 남자도 많이 오고 여자도 많이 오고, 일요일도 남자도 많이 오고 여자도 많이 왔으니까 누가 되냐면은 얘네들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토요일에 오는 남자는 일단 이거는 확률 변수잖아요.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으니까 확률적인 변수잖아요. 그래서 U도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바이노미알을 따르는 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에 오는 남자도 이게 U인데 되게 V처럼 생겼다. 그죠? V도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남자는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오냐면은
남자는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오냐면은 얘는 뭐가 잘못됐다. 그 유는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새로 우리가 녹음을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러면은 요거를 요렇게 바꿔봅시다. 이거는 남자 고객들은 전체가 토요일이 100 맞네요. 제가 산수를 잘못했어. 이게 100 맞네요. 100 맞네. 자, 그 다음에 얘는 더하면 얼마예요? 98인가? 98이네요. 그죠? 그래서 남자들은 전체가 토요일 날 오는 거. 전체가 100명인데 그 중에서 뭐 특정한 프로바빌리티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요 일요일 날 오는 남성들은 전체 트라이얼이 전체 거기에 오는 사람은 100명 아니고요. 98명인데 특정한 어떤 그 프로바빌리티가 있겠죠. 그죠? 이럴 때 전체 남성은 토요일 오고 일요일 오는 사람들은 U하고 V가 독립적이라고 볼 때는 전체 남성은 뭐를 따르냐면은 198에다가 프로바빌리티를 따른다고 요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별 아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한편 그리고 50분이 지났지만 좀 급하게 좀 잠깐만 이야기를 할게요. 지난 슬라이드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특별하게 통계적 궁금증이 있으면 그 통계적 궁금증이 우리가 앞으로 배울 어떤 통계 방법들 중에서 누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과목을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과목에서는 특별한 방법이라면 예를 들어 페어드 t-테스트라고 한다면 페어드 t-테스트라는 방법을 손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어떤 가정을 만족시키는지 혹은 신뢰 구간을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그러면은 절대로 손으로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손으로 계산하지만 실제로는 R이니 세스니 SPSS니 이런 패키지를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조교 선생님들한테 R은 잘 배울 수가 없어. 그런데 독학은 할 수 있어. 그런데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독학을 하는 거랑 한 번이라도 본 상태에서 독학하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험에는 내지 않을 건데 진짜 정말 한 번이라도 보라는 의미에서 잘하는 우리 조교 선생님들 잘 다루는 우리 조교 선생님들이 다루는 걸 한 번만 보라는 의미에서 조금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보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고 되게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얼마나 귀찮겠어. 그지? 그럴걸요 아마. 자, 모르겠다. 어쨌든 수업 시간 초과했으니까 조금 빨리 얘기를 할게요. 이제 그런데 이런 패키지가 생각보다 다루기가 힘든데 우리가 엑셀 있잖아요. 엑셀이라는 게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워크시트인데 워크시트 얘가 거대한 뭐 같으냐면은 거대한 그 행렬이에요. 행렬. 그래서 이 행렬을 가지고 통계 나 뭐 일반적인 함수를 계산을 되게 많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항 분포도 우리 엑셀은 아니고 내가 MS랑 아무 관계도 없으니까 자 이항 분포도 엑셀을 사용을 하는 그런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통계라는 범주가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이 통계 카테고리 중에 BINOM 뭐 DIST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뭐냐면은 BINO가 바이노미알, 그 다음에 DIST가 뭐냐면은 디스트리뷰션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 이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통계라는 함수 밑에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의 그 통계라는 범주 밑에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n의 개수를 결정을 하고 뭐 트라이얼을 결정을 하고 프로바빌리티 성공의 확률을 결정을 하면 이렇게 예쁘게 이항 분포의 확률을 계산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엑셀에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포화송 분포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이 끝났으니까 되게 지금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이 무슨 날이냐면 4월 15일 선거일이에요. 그래서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도 이제 그 시간은 쉬어야 돼.
알지만 이번 학기가 수업 시수가 많이 부족하고 굉장히 특이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비스로 여러분들 어디 중국집에 갈 때 군만두 이런 거 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통계학 인문도 서비스를 나갈 거예요. 이 서비스가 뭐냐면 4월 15일 선거일에도 수업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똑같이 50분을 해가지고 잘라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미안하기는 한데 등록금을 많이 냈으니까 많이 배우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주면 참 고맙겠고, 어쨌든 여기서 끊고 수요일 수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